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기출 및 예상문제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단답식입니다. 단답식에서는 반드시 정답을 스킵하고 눈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지선다형에 가서는 화면을 멈추시고 반드시 정답을 고르신 다음에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심으로 수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동작을 저지하는 제어 방법은 인터록 제어입니다. 인터락킹, 안에서 잠겨버린단 말이죠. 인터럭. 그래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안 되면 다음 동작, 연료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어해 가지고 보일러를 보호하는 것, 이게 인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로크라고 하든 인터록이라고 하든 같은 겁니다. 보일러에 진동이 있거나 충격이 가해져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안전밸브는 안전밸브, 스프링식 안전밸브가 되겠습니다.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밸브 디스크를 스프링의 탄성으로 눌러 닫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나 압력 용기의 진동이라든가 충격이 가해져도 스프링의 장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밸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추 같은 이런 경우는 움직이면 막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안정성이 없는 거죠.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진동에 강합니다. 보일러 가동 시 출열 항목 중 열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죠. 이게 출임열이고 이게 출임열이라고 해도 임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출열. 그래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것.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연료라든가 또는 공기, 연소 공기 이런 것이면 아웃풋 나가는 것은 제일 많은 게 배기가스죠. 미연가스, 배기가스. 그래서 보일러 가동할 때 밖으로 열이 나가는 겁니다. 출혈 항목 중 열 손실이 가장 큰 겁니다. 배기가스에 의한 배출열이 되겠습니다. 유류보일러의 수동조작 점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점화봉에 불을 붙여 연소 실내 버너 끝에 전방 하부 1m 정도에 둔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어디가 틀렸죠? 버너 끝에 1m가 아니라 전방 하부 5 내지 10cm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 둬야 합니다. 점화를 말하는 겁니다. 점화봉을. 점화봉이 1m 정도 떨어진다는 건 너무 먼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정상적인 착화가 어렵고 보일러에 폭발 위험도 있다. 1m 거리는 너무 멀다. 어느 정도냐? 5 내지 10cm 정도의 점화봉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팽창 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밀폐형 팽창 탱크에서는 수면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밀폐형 팽창 탱크는 수위하기는 어렵죠. 밀폐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수면계를 갖추고 있어야 밖에서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수면은 어느 정도 된다, 압력은 어느 정도 된다를. 그래서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면계를 둡니다. 뭐에서요? 밀폐형 팽창 탱크에서. 다음 중 주형 방열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주형 방열기,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이 방열기에서 일주형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하나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전열 면적이 여기와 여기 두 개죠. 그래서 이주형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둥 하나만 있어도 이주형입니다. 만약에 기둥 둘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 둘, 셋, 3주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열 면적으로 이 주형을 센다는 거.
다음입니다. 보일러의 마력을 옳게 나타낸 것은 보일러는 1.65에 해당되는 킬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완전히 증발시키는 능력이죠. 그래서 상당 증발량을 뭘로 나누는 거죠? 1.65로 나눈 거죠. 그럼 만약에 31.3kg이다. 그럼 몇 마력이 되겠습니까? 매시 상당 증발량이 31.3이다. 그럼 15.65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2마력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 증발량을 15.65로 나눠주면 마력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일러의 마력은 매시 상당 증발량.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5.65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되죠? 3, 5, 15, 15 올라가고 3, 6, 18, 19, 3, 5, 15, 16, 3, 1은 3, 46.95가 나오나요? 그러면 매시 상당 증발량이 46.95 kg이다. 그러면 몇 마력이냐? 그러면 이거를 15.65로 나눠주면 3마력이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즉 매시 상당 증발량을 15.65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마력이 나옵니다. 건도를 X라고 할 때 습증기는 얼마인가? 자, 건도를 X라고 할 때 X가 0이다 그러면 전체가 다 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X가 1이다 그러면 완전히 이건 뭐다? 증기다. 이건 완전히 물이다. 근데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적다 그러면 물도 아닌 것이 완전 증기도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증기는 증기인데 물을 포함한 증기다. 그러니까 습증기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습증기를 표시할 때는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적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물보다는 커요. 근데 1보다는 적으니까 증기는 증기인데 물을 포함한 증기 이런 걸 가지고 습증기라고 하죠. 그래서 습증기를 나타내는 것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적다. 왜냐? X는 0은 완전히 액체 상태인 포화수고 X는 1은 완전히 증기 상태인 건포화 증기입니다. 그래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적으면 증기와 물방울이 혼합된 상태의 습증기가 되겠습니다. 엘보나 T와 같이 내경이 나사로 된 부품을 폐쇄할 때 사용하는 것.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시고 봐주세요. 여기 안에가 이 나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갖다 틀이 막으면 폐쇄할 때 사용되는 게 되겠죠. 이게 어떤 거냐면 플러그라는 거예요. 플러그. 나중에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에 순나사가 들어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죠. 요 막는 것을 플러그라고 합니다. 사용 중인 보일러의 점화전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댐퍼를 닫고 프리퍼지를 한다. 퍼지가 뭐죠? 퍼지.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 폭발하지 말라고. 그런데 댐퍼를 닫고 프리퍼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댐퍼를 열어서 일단은 폐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분출시킨 다음에 프리퍼지를 해야 되는 거죠. 댐퍼를 열고 프리퍼지를 해야 합니다. 댐퍼를 열어서 송풍을 통해서 연소실의 가스를 배출하는 프리퍼지. 프리퍼지는 뭐냐면은 보일러 가동 전에 이 프리라는 말이 뭐뭐 전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일러 가동 전에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거, 그 가스를 배출해 주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프리퍼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퍼지라고 하면 중간에 뭐 그 정지하고 한다든가 보일러 가동이 끝난 다음에 순환시켜주는 요것은 이제 이 포스트는 뭐 다음에 이런 말이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 다음에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프리퍼지를 해야 점화 시 폭발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댐퍼를 열고 프리퍼지를 해야 합니다. 보일러 열 정산에서 이별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즉 인풋을 말하는 거죠. 연료가 들어가고 연소용 공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용 공기의 열량 이별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한 압력계는 침종식입니다.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이 침종이 어느 정도 물에 잠기느냐 하는 걸 가지고 압력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부력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력이냐 이걸 계산해 가지고 압력계를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을 침종식 압력계라고 합니다. 포밍과 프라이밍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포밍과 프라이밍 뭡니까? 물이 튀기고 거품이 올라오는 거죠. 이때 수위가 급히 올라가고 고수위 사고 위험이 있다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다만 거품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게 고수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포밍과 프라이밍이 있다고 그랬고 고수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온 것이 이 수면이 올라온 게 아니라 뭐가 올라오죠? 거품이 올라오고 거품이. 그래서 포밍과 프라이밍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고수위 사고의 위험은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보일러를 점화하기 전에 역화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댐퍼를 열고 체류가스를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라는 거죠. 댐퍼를 닫고가 아니라 열고 프리퍼지를 한다. 프리퍼지라는 말이 체류가스 배출시킨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온수난방 설비의 내림 구배에 관해서 배관 아랫면을 일치시키려 할 때 사용하는 이음새. 리듀서는 뭡니까? 이렇게 이 관에서 이제 관의 구경을 좁히려고 해요. 그럴 때 이렇게 리듀서를 쓰죠. 리듀서를. 근데 이렇게 리듀서를 쓰면 밑면의 평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편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관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다 물은 이쪽으로 고일 거 아니에요. 수증기 물방울이.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배를 줘서 밑으로 흐르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리듀서는 리듀서인데 편심 리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심 리듀서는 중심선이 어긋나 있어. 편심이죠. 이렇게 되면 원래 리듀서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중심이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편심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줄어들어서 여기와 같이 가면서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구배는 맞추는 거예요. 밑에 구배를. 이런 걸 가리켜서 편심 리듀서라고 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편심 리듀서는 중심선이 어긋나 있는 편심, 광경이 변하는 부분에서 리듀서라는 말 자체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배관의 하부를 일치시킨단 말이에요. 밑으로. 그래서 물이나 공기가 고이지 않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편심 리듀서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연소실 내에 미연가스의 폭발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가스가 차게 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폭문이라는 걸 둡니다. 방폭문입니다. 그래서 방폭문은 보일러 연소실 내에 미연가스,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가스가 축적되어 폭발이 발생할 경우 폭발 압력을 외부로 방출해서 보일러 본체나 주변 설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방폭문이 되겠습니다. 과열 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포와 증기를 가열하여 압력의 변동 없이 온도를 상승시키는 증기, 이것이 과열 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변동이 없고 온도만 상승시킨 증기입니다. 건포와 증기라는 것은 물이 없는 증기인데 이 증기를 더 온도를 상승시켜서 나가는 증기, 이것이 바로 이제 과열 증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압력은 변동 없이 온도만 상승시킨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부루동관식 압력계에서 부루동관의 재료가 아닌 것은 납입니다. 납은 동관의 재료로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루동관은 압력의 변화에 따라 탄성적으로 변형되는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납은 무르거나 소프트, 탄성이 낮아서 압력계의 핵심 부품인 부루동관 재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은 부루동관 압력계에서 부루동관의 재료로 쓰일 수 없다. 다음입니다. 노통보일러에서 노통의 직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고
물의 순환도 좋게 하는 노통을 보강하는 역할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갤로웨이 관이죠. 예를 들어서 노통이 이렇게 가면 이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물의 흐름이 이렇게 되면 물의 흐름과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된 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전부 열이 가는 거죠. 열이. 이래서 전열 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졌죠. 그리고 물은 여기서 이렇게 흐르니까 전열 면적이 넓어졌다.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고 물의 순환도 좋게 한다. 물이 이렇게만 가던 걸 이제 이렇게도 갈 수 있게끔 노통 안에다가 그다음에 노통을 이렇게 하는 것이 보강하는 역할도 하겠죠. 쭈그러들지 않게 보강하는 역할도 하는 거. 이런 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갤로웨이 관이라고 한다. 즉 노통 연관 속에 또 하나 이렇게 관을 만드는 거예요. 관을.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는 물이 흐릅니다. 여기는 열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 속에 또 하나의 관을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을 그래서 갤로웨이 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화면을 멈추시고 정답을 찍어 보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동작을 저지한다. 잠궈버리겠다. 뭐죠? 예, 1번입니다. 인터로크 제어 또는 인터럭 제어. 그래서 보일러 인터럭 제어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수위, 압력, 연소 상태, 연료 등 여러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보일러 작동을 자동으로 멈춘다. 연료 공급이 안 되게 멈추게 만들어 버리는 게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인터락킹, 인터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치가 켜지는 것을 앞에 있는 것하고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위 인터럭은 예를 들면 보일러 내부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면 뭐합니까? 연료 공급하는 데서 밸브를 닫아버린 거예요. 연료 공급 밸브를 인터럭 시켜버려요. 그래서 운전을 정지시켜버립니다. 이게 안전장치죠. 또는 압력 초과 인터럭은 뭐예요? 증기 압력이 설정된 최고 압력을 초과하면 더 이상 연료 공급을 닫아버립니다.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내부적으로 잠궈버린다. 인터러킹. 그래서 앞에 것이 전제가 안 되면 뒤에 것이 뒤에서 잠궈버리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인터럭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동작을 저지시켜버리는 방법, 인터럭 제어가 되겠습니다. 보일러에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져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안전 밸브는 어떤 것이다? 스프링식 안전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전 밸브는 움직이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막 흔들거려 본다면 그래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스프링식 안전 밸브가 진동이 있거나 충격이 가해져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안전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보일러의 진동, 조금 전에 풀었군요. 충격이 가해지고 진동이 있어도 안전하게 작동되는 밸브, 스프링식 안전 밸브입니다. 3번입니다. 보일러 가동 시 출열 항목 중 열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이별 항목, 출열 항목, 인풋, 아웃풋.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뭐죠? 연료, 또 연료를 연소시키는 공기, 이런 게 들어오죠. 그럼 나가는 것은 데워진 물, 증기 또는 연소 가스,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열 손실이라고 그랬으니까 연소 가스가 제일 크게 차지하겠죠. 즉 배기가스. 그래서 1번이 될 겁니다. 배기가스에 의한 배출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가동 시 열 손실 확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배기가스에 의한 배출열이며 이는 연소된 연료열이 뜨거운 연소가스와 함께 외부로 빠져나가는 가장 큰 열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그 외에는 불안전 연소, 방사, 블로다운 등의 열 손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동 시 출열 항목 중에서 열 손실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배기가스에 의한 배출열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유류보일러의 수동 조작 점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점화봉에 불을 붙여 연소실내 버너 끝에 전방하부 1m 정도의 점화봉을 둔다. 틀렸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 5cm에서 10cm 정도의 거리에 점화봉을 두어야 합니다. 근데 1m 정도에 둔다. 이거는 불을 붙이기도 어렵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도 여기에 전부 다 해설을 해놨으니까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으로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화봉은 버너 끝 전방 하부 5 내지 10cm 정도에 두어야지 1m 거리는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문들도 제가 예시를 들어 한번 볼게요. 연소실 내의 통풍압을 조절한다. 보일러 점화 전후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소를 위해서 연소실 내의 공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예요. 전기 분사식은 응축수를 배출한다. 전기 분사식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 점화 전에 스팀라인 내에 응축수를 완전히 배출해서 안전한 점화의 원활한 연료 분부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버너에 가동 스위치를 넣거나 분무용 전기 또는 공기를 분사시킨다. 이것도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보일러의 수동조작 점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버너 끝에 전방 하부 1m 정도의 점화봉을 둔다. 그러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5 내지 10cm 정도의 점화봉을 둔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연소실 내에 통풍압을 조절한다. 맞죠? 전기분사식은 응축수를 배출해 준다. 맞습니다. 버너에 가동 스위치를 넣거나 분무용 전기 또는 공기를 분사시킨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지문에 대한 설명도 해놨으니까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스케일 생성의 방지 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급수 중에 염류 불순물들을 되도록 제거해 준다. 맞죠? 스케일을 방지하려면 이런 거 제거해 줘야 되죠? 맞습니다. 보일러 등 내부에 페인트를 두껍게 바른다. 이것이 무슨 스케일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페인트가 견뎌내겠습니까? 그 뜨거운 화력에. 이건 틀린 것이죠. 보일러수의 농축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분출시킨다. 맞죠? 보일러수에 약품을 넣어서 스케일 성분이 고착되지 않도록 한다. 맞죠? 이러한 약품을 우리가 첨관제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스케일이 끼지 않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스케일 방지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동 내부에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스케일 제거 안 된다. 6번입니다. 팽창 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밀폐형 팽창 탱크에서는 수면계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팽창 탱크에 대해서 한번 보죠. 팽창 탱크가 뭐죠? 보일러 시스템 내 물이 가열될 때 발생하는 부피 팽창을 흡수해 주는 탱크. 이것이 팽창 탱크입니다. 물은 가열되면 부피가 증가하죠. 그래서 밀폐된 배관 내에서 물이 팽창하면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과도한 압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배관이 파열되거나 밸브가 누수되거나 보일러 고장 등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팽창 탱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된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것. 물이 식을 때는 다시 원 시스템으로 복귀시켜서 압력 균형 유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개방형 팽창 탱크도 있고 밀폐형 팽창 탱크도 있습니다. 개방형은 배기와 연결되어 있고 상부가 열려 있습니다. 주로 저온수 난방에서 사용합니다. 수명계가 필요 없습니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밀폐형은 공기나 질소가스와 물 사이에 고무막 다이어프램을 둔 고온수 난방 고압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압력계 수명계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은 주로 저온수 난방에, 밀폐형 팽창 탱크는 고온수 난방 고온 시스템의 산업용이죠. 이런 때 밀폐형 팽창 탱크가 쓰입니다. 그래서 개방식 팽창 탱크는 보통 저온수 난방 시스템에 사용되고, 고온에서는 기밀 유지가 어려워서 밀폐식이지 개방식은 아닙니다. 팽창관에는 밸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팽창관은 난방 시스템의 압력을 해소하는 통로로 밸브가 있을 경우 압력이 해소되지 않아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팽창관에는 밸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밀폐형 팽창 탱크는 수위하기를 위한 수면계 또는 압력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밀폐식 팽창 탱크가 개방식 팽창 탱크보다 더 크거나 같거나 시스템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식 팽창 탱크는 개방식 팽창 탱크보다 적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을 다 한번 읽어 보셔야 나머지 지문들도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팽창 탱크에 대한 설명. 정답은 밀폐형 팽창 탱크는 수면계 구비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건 어디가 틀렸습니까? 주로 고온수에서는 뭐가 쓰인다고 그랬죠? 개방식이 아니라 밀폐형 팽창 탱크를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팽창관에는 방열관에 부착하는 크기에 밸브를 설치한다 안 한다? 밸브 설치 안 한다. 팽창관에는. 밀폐형 팽창 탱크는 개방식 팽창 탱크에 비하여 작아도 된다? 아니다. 밀폐형 팽창 탱크는 개방식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주형 방열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일주형이라는 건 없다고 그랬죠. 기둥이 하나만 있어도 이쪽이 전열이 돼서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주형은 없고, 이 주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둥에 이 기둥. 이런 방열기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요게 기둥이에요. 근데 이 기둥을 이렇게 둘로 나눴죠. 이렇게. 예. 요런 건 또 모르니까 세주형 그렇게 말해요. 세주형. 가늘 세자를 써서 세주형.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사주형이라고. 기둥이 두 개가 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삼주형이라고 그러고,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뭐다? 삼세주형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형 방열계 종류는 2주형, 3주형, 3세주형, 5세주형 이렇게 된다. 일주형이란 것은 없다. 다음 8번입니다. 보일러의 마력을 옳게 나타낸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매시 상당 증발량을 15.65로 나눈 것. 매시에 예를 들어서 31.3kg이 증발된다. 그러면 이건 몇 마력이냐? 이걸 15.65로 나누면 2마력이다. 이렇게 마력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보일러의 마력은 증발을 얼마나 시켰냐? 이걸 15.65로 나눠보면 이게 몇 마력짜리다라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100도씨 물 15.65kg을 증발시키는 1마력이라고 하니까 매시 증발량을 15.65로 나누면 몇 마력인지가 나온다. 건도를 X라고 할 때 습증기는 얼마이냐? X는 0이면 요건 물이다. X는 1이면 요건 완전 증기다. 근데 X는 물보다는 큰데 증기보다는 적다 그러면 증기는 증기인데 습한 증기다. 습증기는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적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거니까요.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엘보나 T와 같이 내경이 나사로 된 부품을 폐쇄하려고 한다. 뭘 써야 되는 거죠? 플러그를 써야죠. 그 플러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걸 갖다 여기다가 넣어갖고 막아버리면 막히겠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는 엘보나 T와 같이 앞나사, 내경이 나사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여기다 놓고 계급부를 막아 폐쇄하는 데 사용되는 거, 파이프 끝에 삽입된 시스템 흐름을 차단하는 거, 요걸 가리켜서 플러그라고 하는 겁니다. 캡은 파이프의 수나사, 이 파이프 끝이 수나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나사를 갖다 끼워버리면 여기가 폐쇄되어 있으니까 폐쇄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캡을 씌운다고 하는 거죠. 내경이 나사로 된 부품. 그래서 이 안쪽이 끼우는 것이 이 앞나사로 끼우냐 수나사로 끼우느냐, 요걸 보는 겁니다. 니플은요, 양쪽 끝에 수나사가 있어. 그러면 이 관과 이 관을 이것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양쪽 끝에 이렇게 된 게 수나사예요. 밖으로 된 게 숫. 요 안쪽으로 된 것이 암. 그래서 수나사가 있어 두 개의 암나사,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시키는 데 사용되는 거, 요게 니플입니다. 니플. 그 다음에 소켓. 양쪽 또는 한쪽에 암나사가 있어. 암나사가 있어. 파이프 또는 다른 부품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거. 폐쇄 목적이 아니죠. 이걸 소켓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엘보나 T와 같이 내경이 나사로 된 부품을 폐쇄할 때 쓰는 것은 아까 보듯이 플러그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림하고 참조해 가지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사용 중인 보일러의 점화전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프리퍼지를 하려면 뭐한다? 댐퍼를 열고 해야죠. 댐퍼를 닫고, 프리퍼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출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가스를 배출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고 점화를 하면 폭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일러 가동 전에 댐퍼를 열고 프리퍼지를 합니다. 닫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료 계통을 점검하고 계표 상태 확인하고 수명계 수위도 확인해 보고, 댐퍼를 닫고 프리퍼지 아니고 댐퍼를 열고 프리퍼지 한다. 이 부분도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프리퍼지가 뭐냐? 점화하기 전에 연소실 내에 차 있는 미연소 가스를 배풍기로 배출시켜 가스 폭발의 위험에 방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각 지문마다의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보일러 열 정산에서 이별 항목 인풋 들어와 가지고 나오면 아웃풋. 근데 여기서는 요 들어오는 것. 들어오는 건 뭐가 들어오죠? 연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공기 들어오고.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별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죠. 연소용 공기의 열량. 나머지는 이별 항목은 아니죠. 그래서 이별과 출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히트 인풋, 보일러로 들어오는 총 열량으로 주로 연료가 가진 열과 공기가 가진 열이 주로 인풋에 해당됩니다. 그럼 출열은, 히트 아웃풋은 또는 로스로 나온 것도 있죠. 미연소 가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별 항목은 연료 또는 연소형 공기의 열량이 이별 항목이 되고 뭐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출열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음 중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한 압력계는 무엇이냐? 정답은요. 그렇죠. 침종식입니다. 침종식 압력계는 측정액 속에 잠겨있는 침종,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변화를 이용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 부력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변하면 침종, 이 물체가 잠기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압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에 따라 부력이 변하기 때문에 이 침종의 그 물체에 잠기는 상하의 이동을 봐가지고 그것을 측정값으로 해서 압력을 재는 것. 이것이 바로 침종식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포밍과 프라이밍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눈에 들어왔습니까? 포밍과 프라이밍이 있다고 했고 고수의 사고 위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거품이 올라온 거지 수면에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포밍과 프라이밍이 있으면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캐리오버 현상이 발생한다. 캐리오버가 뭐예요? 이 전기나 이걸 가지고 움직여주는 건데 여기에 뭐 거품이 잔뜩 있다 그러면 이 운행에 차질이 있겠죠. 그래서 캐리오버 현상이 발생하고 또 워터햄머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밀어주면 이게 빵빵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공기방울 이런 게 수격작용 발생할 수 있죠. 수면계의 확인이 곤란하다. 왜냐하면 거품이 올라오니까 이게 수면이 아니잖아요. 이건 다 맞는 거죠. 근데 틀린 거는 포밍과 프라이밍이 있다고 그랬고 수위가 급히 올라오고 고수위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포밍은 무엇이고 프라이밍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캐리오버 현상이 발생한다. 보일러나 증기나 실험실 시료 등에서 순수한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이 물방울이나 고형물 요게 포밍과 프라이밍이니까 물방울이 포밍이고 프라이밍이 고형물 이 거품 뚫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함께 운반돼서 캐리오버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수증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거품까지 가지고 움직여서 장애를 받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캐리오버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격장애 워터햄머 수면계 수위 확인 곤란 앞에 있는 지문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15번입니다. 보일러를 점화하기 전에 역화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안에 가스가 차 있으면 폭발하거나 아니면 불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가스가 차고 오히려 밖으로 나와버린 거 이걸 역화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연소를 시키면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데워져야 되는데 이 관 속에 가스가 가득 차 있다 여기다 불 붙이면 팡 튀기면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폭발로. 이런 걸 역화라고 하죠.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냐?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죠. 댐퍼를 열고 체류가스를 배출시켜줘야겠죠.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포스트 퍼지를 실시한다. 이 포스트 퍼지는 뭐예요? 나중에 가스 배출시키는 거예요. 이미 해갖고 폭발하면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포스트 퍼지가 아니라 뭐다? 프리 퍼지를 해야 한다. 프리 퍼지. 포스트 퍼지는 그냥 틀렸고요. 화력의 상승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화력을 높여주면 폭발해버리죠. 이것도 답이 아닌 거고. 연료의 점화가 빠르고 신속하게 전파된다. 이렇게 했다가는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댐퍼를 열고 체류가스를 배출시킨 다음에 연료를 점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퍼지는 안 된다. 이거는 보일러 운전을 중단한 후에 잔류하는 미연소 가스를 배출하는 조작이다. 이건 점화전 조치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온수 난방 설비에 내림 구배관에서 배관 아랫면을 일치시킨다. 이렇게 할 때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편심 리듀스라고 한다.
내림 구부에서 배관 아랫면을 일치시킨다. 여기다 리듀스인데 보통은 이런 식의 리듀서죠. 이 중앙으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 밑을 일치시키면서 리듀서를 쓰니까 이렇게 아랫면을 일치시키는 리듀서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편심 리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소켓은 무엇이고 편심 리듀서는 뭐고 유니언은 무엇이고 이경 엘보는 무엇인지. 17번입니다. 보일러 연소실 내에 미연소가스를 폭발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방폭문이죠. 그래서 연소실 내 미연소가스의 폭발을 대비해 설치하는 거 방폭문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연소실 내에 미연가스가 축적되어 폭발이 발생할 경우 폭발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여 보일러 본체나 주변 설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거 방폭문이고요. 안전밸브, 주로 보일러 내부의 증기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증기를 외부로 배출해서 압력을 낮추는 거. 그래서 가스 폭발로 인한 압력 상승에 직접 대비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항상 안전밸브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릴리프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압을 조절해 주는 거, 이걸 안전밸브라고 그러고, 특별히 가스 폭발을 방지해서 만드는 것은 방폭문이라는 거예요. 가용전이라는 건 또 뭐냐? 보일러 수위가 너무 낮아져서 이상 과열이 발생하면 납이나 주석 등 녹기 쉬운 금속으로 된 마개가 녹아서 물이나 증기를 분실시켜 가지고 위험을 알리거나 불을 끄는 장치. 그래서 폭발과는 직접 관련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염 검출기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과열 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압력의 변동 없이 온도만 상승시키는 것.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건포화 증기는 무엇이며 과열 증기는 무엇이고, 과열 증기는 이러한 지문은 왜 틀렸는가를 전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하나 예시만 볼게요. 건포화 증기를 가열하여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킨 증기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일러 시스템에서 과열은 대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만 상승시킨 거, 이거를 과열 증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도 이러한 식으로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열 증기는 어떻게 한다? 첫째는 건포화 증기를, 즉 수증기를 다시 한번 더 뭐한다?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뭐는 변동 없이, 압력은 변동 없이. 압력을 높이진 않습니다. 압력은 그대로 가되 온도만 상승시키는 거예요. 건포화 증기를. 10번입니다. 부르동관식 압력계에서 부르동관의 재료가 아닌 것은 납이죠. 그러면 왜 납이 부르동관의 재료로 쓰일 수 없느냐? 너무 물르거나, 난 물르죠. 소프트하죠. 또 탄성이 낮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강, 황동, 노쇠는 모두 압력계 부르동관 재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이들은 압력 변화에 대해서 일관된 탄성의 변형을 보이고 있고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료로 쓰이지만 이건 재료로 쓰일 수 없다. 납을 갖다 동관 재료로 쓴다 말이 안 되겠죠. 다 녹아버리고. 20번입니다. 노통 보일러에서 노통에 직각으로 설치한 것으로 직각 설치,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고 물의 순환도 좋게 하며 노통을 보강하는 역할도 하는 것은, 정답은 뭐라고 그랬죠? 네, 갤로웨이관입니다. 그러면 갤로웨이관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잘라서 본 거예요. 단면도로. 그럼 이렇게
이 노통 연관입니다. 연관이 이렇게 이제 더운 공기가 여기로 흐르죠. 열이 흐르는데 이 관 속에 또 이런 관들을 이렇게 설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구멍이 뻥뻥 이렇게 뚫린 걸로 보겠죠. 구멍이.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로 여기는 열이 흐르고 여기와 여기 관은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예. 그게 밀폐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만 전열 면적으로 된 것보다는 전열이 이렇게 더 많아지잖아요. 전열 면적이 증가되고 물의 순환도 좋고 노통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다라는 말이 이거죠. 즉, 이 열의 흐름과 흐름을 저지시키는 직각 방향으로 되니까 노통의 직각으로. 그리고 노통을 보강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이게 쪼그라들지 않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물어본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갤로웨이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문제집과 책을 필요로 하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주소를 클릭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